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의 이런 대선 전략이랄까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두 마리 토끼 잡는 예. 그런 투트랙 전략을 예. 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14일이죠. 네. 전에는 2017년 그 대선 당시에는 참배도 거부하면서 아주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승만, 박정희 예.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좀 중도랄까 이런 쪽을 겨냥한 그런 행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게 봐야죠.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승만도 그렇고 이제 이승만은 뭐 우리 저 보수 진영의 이제 이 정통 그 상징 아닙니까? 예. 그다음 이제 박정희는 또 한때 시대 정신이었던 그 박정희 예. TK로 산업화 시대예요. 뭐. 네,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고요. 예. 건국 주역이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지금 이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이 그 강주 전라표는 예. 고정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예.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두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TK 출신, 안동 출신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영토 확장을 그 담은 몇 프로라도 이쪽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쪽 사람들이 숭앙하는 두 지도자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은 일단 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를 하고 지금 유세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통합 대통령. 예, 예. 거기에 좌나 우, 보수, 진보, 예. 뭐 박정희든 DJ든 홍준표든 예. 다 정책이 어느 정책이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은 다 쓰겠다 예. 하면서 이렇게 통합 대통령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산토끼를 잡으러 가겠다.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전략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크롱식 프랑스 마크롱식 외연 확장책인데요. 예. 이제 정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중우파까지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4-2-4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 중, 그다음에 자. 근데 이제 중을 20%로 본다면은 요 안에서 중우가 5%고 그 중중이 10%고 중자가 5%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양반이 생각을 하는 시장은 이 중우 5%까지 타겟팅 그룹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선거는 2%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정체성으로 보면 안 맞죠. 안 맞는데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재풀을 대폭 확대해서 뭐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도 확대해서 예. 연립정권,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지금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최측근 아닙니까? 거기 예. 좌장 역할을 하는데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경제에 아주 탁월한 식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이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한다면은 우리 쪽에 강요로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유승민까지도 지명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은 절대 안 속아 넘어가는 게요. 원래 뭐 요즘은 유승민 이해운이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되게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뭐 이해운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사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절대 안 먹힙니다. 그리고 유승민한테는 아예 안 먹히죠. 왜냐하면 유승민 측근이었던 이해원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지금 그동안에도 이재명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랄까 역단일화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공을 들여온 건 사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탁 줬던 개 신사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이쪽 윤석열 후보를 단일화 대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쪽 안 되니까 이제 나 이재명한테 갈래.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치적 장려짓이기 때문에 절대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이번에 단일화 제안한 거는 내용을 떠나서 되게 고마운 게 애측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나는 이재명하고는 딜 안 한다라는 거는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번에 안철수가 제안한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히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던 이재명 안철수 연합은 물 건너갔으니까 좀 더 여유가 그 부분은 생긴 거죠. 이제 투명해진 거. 여유가 생긴 겁니다.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안철수는 놓쳤더라도 어쨌든 지금 연립정권이다 통합정권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뭐 김동연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세력들을 다 좀 끌어 모으겠다. 그렇죠. 확실한 보수 윤석열 표가 아닌 그런 중도에 있는 지금 부동층도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16.7%, 14.7%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동층을 겨냥해서 이렇게 통합정부, 연립정권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이념으로 가서 좌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은 다 집권하면은 이렇게 인재를 발탁해서 쓰겠다 이런 지금 산토끼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웃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굴로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좋게 보다가 나중에 속아 넘어가지고 배신감을 다 느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제 그런 걸 겪었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이면은 신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정말 진정성이 보이고 신뢰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침 저녁이 말이 다르고 오늘 내일이 말이 다른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과의 차별화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갖고 탈원전 문제도 감원전으로 뭐 이렇게 이름을 이상한 걸로 바꾸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먹어도 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왔는데 지난번 그 3일날 첫 TV 토론 때는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계자 맞냐? 나 후계자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왔는데 14일 그러니까 한 열흘 만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운동 하루 전에 명동 사거리에서 있었던 위기 극복 국민 통합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열었어요. 명동 사거리에서 왜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국민 통합 정부에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해갖고 이제는 딱 이재명 정부도 안 쓰겠다. 이렇게 또 돌아선 것은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이 발언, 신적폐수사 이걸로 인해서 문재인까지도 발끈하고 나서고 또 직접 사과하라까지 나서면서 이게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여권에서는 총 공세를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 세력까지도 총 결집하는 집도끼가 지금 결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재명 정부라고 안 쓸 거야 하면서 친노 세력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합한다 할까? 그런 거죠. 이런 전략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투트랙 전략이에요. 중도 보수를 향해서는 나 뭐 이런 이념도 탈이념하겠습니다. 다 인재를 쓰겠습니다. 누구도 하고 이쪽에 와서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합니다. 집토끼 관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을 탁 빌미 삼아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서로 교감하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그런 거죠. 예.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성과 있었죠. 예, 성과는 있었고 또 그 전에 그 이재명이가 강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강주 전라 지역 사람들 세결집을 위한 행사를 했었잖아요. 예. 사실상 그게 스타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 문재인의 분노도 나온 거고요. 이게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사람들은 이 어차피 이번 선거가 이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토끼들을 결속력을 강화해서 총집결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노무현까지도 네. 소환해가지고 지난번 봉화에 가서 또 무릎 꿇고 또 눈물도 예. 흘리고 지금도 이 복수혈전 검찰국가냐 예. 유능한 민주국가냐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나눠가지고 맞습니다. 계속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노무현을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600만 달러 받은 것 때문에 노무현은 어차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구차해지기 싫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잡았다고 해버리고 지금 이재명은 바로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 그 보수 정권이 집권하니까 노무현 그렇게 압박을 해갖고 수사 압박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보복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예. 정치 보복. 네.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번 당해봤지 않느냐. 집토끼 전략이에요. 예, 그래갖고 또 당할 수 자꾸 없다. 노무현을 소환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이 그 부울경 지역에서 일정 지분이 또 있잖아요. 예. 부울경 지역에서 일정 지분이 있고 부울경이 TK하고는 결이 다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노력하기에 따라서 성과가 잘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문재인 그 극렬 지지자들이 부울경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으니까 또 뭐 그런 지지도 좀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도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재명 후보가 친문들을 좀 예측하면서 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선대위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친문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할까. 그래서 이낙연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그렇죠. 이렇게 모셨고 지금 정세균이라든가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소위 친문 세력들이 총 결집해가지고 참배할 때도 뒤에 쭈쭈리 서 있다고만 총리를 지낸 사람이 그것도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예. 국회의장까지 한 정세균이니까 뒤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유세 때도 첫날 유세 때도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네. 정세균 뭐 이낙연 추미애 총 이게 동원돼 가지고 예. 가서 이 같이 합동 유세를 벌인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특징이 평소 때는 흩어져 있어도 예.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특히 정권 창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특성이 있잖아요. 진보 세력은 그런 예. 것이 강합니다. 예, 거의 강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예. 보수 세력은 그게 조금 약했는데 예.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 보수의 리더로 등장하면서 보수 세력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 윤 아닌가. 후보가 대안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안 됐으면요. 예. 보수가 이 정도로 결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결집이 보면 안 되죠. 세이비어로서 구세주로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예. 보수 진영에. 그래서 보수도 지금 뭐 비장한 각오로 재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10일 만에 예. 이재명 정부 만들겠다 하겠다가 나 이재명 정부 안 할게요 했는데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나 이재명 정부로 해야겠어요 하고 났을 거예요. 그때 민심이 바뀌면은 또 예. 여론을 보고 어느 맞습니다. 쪽에 유리하냐에 따라서 예. 옛날 뭐 개그맨들 한 대로 그때 달라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못 되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예. 예. 22일간의 대혈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살아온 판 대선이다. 결국은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국군이 세항 국군이 아니잖아요. 예. 성하는 국군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우리 김정기 교수님의 예언대로 예측대로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